39번째 테마로 벡터의 성분 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기본 벡터가 있고요.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이 있고요. 세 번째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벡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벡터인데요. 기본 벡터란 무엇일까요? 자, 기본 벡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표 평면상을 하나 그려놨죠. 자, 좌표 평면상에 X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선생님이 이원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Y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선생님이 이투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원 벡터와 이투 벡터를 각각 X축, Y축 방향의 기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기본 벡터는 무엇이라고요? X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이원 벡터, 그 다음에 Y축 양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이투 벡터라고 했을 때 그 이원 벡터, 이투 벡터를 각각 X축, Y축 방향의 기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벡터 잘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성분. 자, 벡터의 성분이란 무엇이며 또 그러한 성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A 벡터에 대해서 됐습니까? 임의의 A 벡터에 대해서 A 벡터를 OP 벡터로 하는 점 P를 하나 잡습니다. 점 P를 하나 잡아요. 자, 점 P를 잡았을 때 이 A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벡터 A의 기본 벡터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나요? 자,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A 벡터를 OP 벡터로 하는 점 P를 하나 잡습니다. 자, 점 P를 하나 잡아요. 점 P를 하나 잡았을 때 그때 이 A 벡터를 이렇게 A1 이원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는 A 벡터의 기본 벡터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1과 A2를 X 성분, Y 성분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A1과 A2는 A 벡터의 X 성분, Y 성분이라고 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A1, A2를 X 성분, Y 성분으로 하는 A 벡터를 우리가 성분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A 벡터는 자, 갈로하고 A1, A2 이렇게 우리가 A 벡터의 성분 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성분이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분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의의 A 벡터를 좌표 평면상의 임의의 A 벡터를 OP 벡터로 하는 자,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자, 임의의 점 P 하나를 잡았을 때 이 A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데 이때 이 A1과 A2를 X 성분, Y 성분이라고 하며 이때 성분 표시를 A 벡터의 성분 표시를 이렇게 갈로를 하고 A1, A2라고 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벡터를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 자, 성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A 벡터의 성분이 A1, A2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A 벡터의 크기지 않습니까? 자, A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각각의 성분, X 성분을 제곱시키고요. Y 성분을 제곱시켜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마치 0,0 원점에서 2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A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요? 원점에서 2점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쉽게 이해가 되겠죠. 됐나요? 좀 다르게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죠. A 벡터의 크기, 성분이 나왔을 때 A 벡터의 크기는 X 성분을 제곱시키고 Y 성분 제곱시켜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서로 같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성분끼리, 같은 X 성분끼리 같고 같은 Y 성분끼리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다. 이게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덧셈 뺄셈이죠. 두 벡터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할까요? 자, 같은 X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Y 성분끼리 더하거나 뺍니다. 자, 이렇게 X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Y 성분끼리 더하거나 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다. 그러면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되고요. A 벡터와 B 벡터를 뺐다. 그러면 A1 빼기 B1, A2 빼기 B2 이렇게 된다고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실수배, 실수배는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성분이 나와 있을 때 실수배는 자,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배를 해준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 4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벡터 문제를 풀 때 이 연산을 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기본 벡터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성분은 무엇이며, 성분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자,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성분 표시에 의한, 자, 한번 볼까요?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 및 크기입니다. 크기. 자, 이와 같은 문제인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이 1,-4가 되고요. B 벡터의 성분이 -3,2. 그 다음에 C 벡터의 성분이 3,5일 때에 다음의 벡터를 성분 표시하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분으로 표시하여라. 자, 또한 그 벡터의 크기를 또 구하래요. 크기. 자, 크기를 구하래요. 자, 1번 4A 벡터 더하기 3B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보고 그 크기를 구해봐라. 그리고 3번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E 벡터라고 했을 때 이 E 벡터를 성분 표시해보고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4A 벡터 더하기 3B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자, A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A 벡터의 성분에 자, 실수배 4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에 실수배 3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A 벡터의 성분에다가 실수배 4배 했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에다가 실수배 3배를 한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성분에다가 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아까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분배를 해주고 나니까 4,-16 되고요. -9,6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두 벡터의 덧셈, 성분이 있을 때 두 벡터의 덧셈은 자, 같은 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그쵸? 자, 그래서 4에서 자, 마이너스 9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6에서 6을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성분 표시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 자,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크기는 자, 성분이 이렇게 나왔죠. 4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자,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 제곱을 시킨다. 그쵸? 각각의 성분에 제곱시켜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다. 자, 얘는 100이 되고 얘는 뭡니까? 25가 되죠. 그래서 125가 되니까 루트 125는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벡터의 연산 되겠습니다. 연산. 그래서 실수배하고 덧셈하고 뭐 뺄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벡터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크기 구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에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a 벡터의 2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자, a 벡터 2배 하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덧셈을 하면 자,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고 3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2를 더하고 5를 더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성분은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크기는 각각 제곱시켜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다 이거죠. 그죠? 각각 제곱시켜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루트 5가 됩니다. 자, 쉽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로 3번. 자, 3번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A 벡터와 동일한 방향의 단위 벡터.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맨 처음에 벡터를 공부할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왜요? 얘 A 벡터와 이것이 A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가 되는 거라고요. 얘의 뜻이 A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 됐죠? 자,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성분에 각각 제곱시켜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다 그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 벡터 성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얘는 밑에 거 계산하면 루트 17이 되죠. 루트 17. 루트 17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수배한 거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배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루트 17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분의 4라는 성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 내용 A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을 저렇게 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단위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2죠. 그쵸? 단위 벡터의 크기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은 어떤 문제냐 하면요.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예요.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 자, 일단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C 벡터일 때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한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 A 벡터와 TB 벡터가 C 벡터와 평행이랍니다. 평행이 되도록 T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크기가 5래요. 5가 되도록 T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고, 그럼 세 번째는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 T의 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때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죠. 자,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A 벡터 더하기 TB 벡터가 C 벡터와 평행이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벡터를 공부할 때 두 벡터가 평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두 벡터가 평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벡터를 처음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A 벡터 더하기 TB 벡터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의 성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에다가 실수배 T를 했습니다. 자,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성분을 표시할 수 있죠. 됐나요? 이렇게? 성분 표시?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얘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와 C 벡터가 평행이래요. 평행이면 떠올려 보세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면 두 벡터는 평행이다. 됐나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이면 두 벡터는 평행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가 평행이 되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실수배를 해야 된다고. 실수배.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좌변에 있는 이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그 다음에 C 벡터의 성분의 실수배를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두 벡터가 서로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X 성분끼리 같다. 4 플러스 2T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4 플러스 2T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3 플러스 T는 2K.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됐나요? 자, 두 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K 값하고 T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T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여기서 평행이라는 조건. 됐나요? 자, 평행이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분이 있을 때 서로 같은 벡터라든지,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라든지, 그리고 벡터의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크기가 5래요. 자, 그러면 크기가 5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거 이렇게 바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기 어려우니까 뭐예요? 양변 제곱을 합니다. 됐나요? 양변 제곱. 자, 양변 제곱을 하는데 이거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성분이 뭐였나요? 성분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성분이 이거였죠. 자, 그런데 뭐냐? 크기를 제곱했으니까 자, 우리가 크기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가 날아가는 거 이해되시죠? 루트가 날아가고 각각의 성분을 제곱시켜서 더한다.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각각의 성분을 제곱시켜서 더한다. 루트가 날아갔습니다. 제곱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면 T값이 얻어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T값이 얻어지는데 이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2T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인수분해하면 T값이 어떻게 돼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가로 이렇게 양변 제곱하는 거. 자, 양변 제곱하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변 제곱하는 거.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됐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자,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크기라고 했으니까 A 벡터 더하기 TB 벡터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분을 가지고 와서 그죠? 성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곱을 시키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제곱시킨 거 이렇게. 자, 얘 우변에 있는 녀석을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 5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25가 나옵니다.
됐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채소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 제곱. 2차 식이 나타났을 때는 최대 채소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 제곱. 자, 그래서 완전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채소가 되도록 하는 t의 값하고 채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일 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얘가 0일 때죠. 자, 근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요.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절대값 a 플러스 t b 벡터에 제곱을 떼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루트 이렇게 가겠죠. 그죠? 5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0이 될 때, 즉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루트 2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루트 20. 그래서 루트 20은 2 루트 5가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쓰면 뭐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2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벡터, 자, 성분에 대해서,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기본 벡터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벡터의 성분이란 무엇이며, 성분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 뭐예요? 성분 표시에 의한 연산을 했죠. 자, 성분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크기를 어떻게 구하며,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를 어떻게 구하며, 그 다음에 두 벡터를 더하고 빼고를 어떻게 하며, 됐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실수배는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연속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교재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셔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어려운 벡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